네, 변시 4회 2015년 이문의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이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의 인용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죠. 자,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안을 보시면요, 갑이라는 이제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관할구청장 을이 나옵니다. 자, 갑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서 이제 표식 사항이 기재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표시사항의 일부가 빠뜨려진 Y 참기름을 업소 내에서 보관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죠. 피고인 관할구청장 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처분을 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국가배상 청구 요건 중에서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의 위법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점 문제에 해당합니다. 네, 앞서 보셨던 문제에서 고시의 법적 성격을 모를 때 고시가 이제 행정규칙이지만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그 쟁점으로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고시가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법규에 해당하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건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요. 식품위생법 제10조에서 이제 위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식약처장은 표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고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1조에서는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있죠. 자, 법률을 위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에서도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는 있는 거죠. 그리고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목록을 쓰고 있습니다. 성분 표시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이 문제는 원고가 이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인정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어떤 요건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특정한 요건을 지정해서 이 요건을 검토하시오라고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의 일반적인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검토를 하시고 그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법령 위반의 인정 여부를 이제 문제 삼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X가드는 일반 음식점이고요. 식약처 고시에 따라서 어떤 표시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식품 중에 표시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일부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폐기 처분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영업정지 및 폐기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그 다음에 법령 위반 인정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주로 이제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5가지를 하나하나 다 검토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서 출제자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목차를 정리해서 본인의 생각을 현출하는 방식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묻는 질문은 8회, 7회, 4회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8회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경찰청장이 이제 퇴직 발령 처분을 조금 늦추어서 복무기간을 초과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 중에서 특히 이제 병은 이제
병은 국가배상법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각각 묻고 있습니다. 자, 갑의 주장, 병의 주장과 국가의 항변의 타당성을 각각 검토하시오. 자, 그래서 병의 주장을 보시면 행정청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병의 주장 중에서 병의 주장을 검토하실 때 국가배상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 나머지는 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법령의 위반을 검토한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법령 위반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국가의 항변을 검토하시오라는 부분인데, 국가의 항변은 병이 의무경찰대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국가의 항변 부분에서는 의무경찰대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배상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의무경찰대원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주요 쟁점이 되지만, 동시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주안점은 의무경찰대원이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특별하게 쟁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7회의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배점의 차이가 있죠. 20점짜리 배점인데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에 관한 쟁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기판력, 인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또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국가배상의 요건 중에서는 위법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게 문제의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회 문제도 있었는데요. 4회는 국가배상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가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법령 위반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8회랑 4회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의 요건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중요 쟁점을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7회 같은 경우는 위법성을 검토하시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검토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다른 쟁점들이 하나 더 숨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정리를 하실 때,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문제의 지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내신다면, 이제 시간을 줄이시면서 조금 더, 답안을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 요지를 다시 정리하시면요.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인정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의 효력을 묻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짜실 때는요, 국가배상법 2조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일반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2조 요건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상대방과 관계에 있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무엇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이슈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 요건 중에서 관할구청장은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은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은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건들을 자세히 검토하시게 되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여부에,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의 인정 여부를 보시는데, 자,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요거 공통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보시면요. 고의 또는 과실은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도 어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바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이제 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처분이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아서 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객관적 주의 의무,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안의 적용 보시면 관할구청장 을은 식품위생법 위임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제 따라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당의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잖아요. 따라서 내부적 효력만 인정되는 행정규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것이 내부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객관적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 의무의 기준을 보더라도 그렇겠죠. 따라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관할구청장이 달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의 인정 여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공통지문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결과불법설, 그리고 상대적 위법성설, 그리고 행위위법설, 그리고 협의설, 광의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결과불법설은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을 의미하고, 상대적 위법성설은 피침해 이익의 성격,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행위위법설은 법치행정 또는 행위의 적법성 통제를 국가배상법이 원칙적으로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국가배상의 위법성의 개념을 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서 광의설은 행위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광의의 법령 위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위위법설의 입장에서 상대적 위법성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이제 공통지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도 있겠죠. 그쵸?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절차 재량권을 불행사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통지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결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위법설 중에서도 광의설의 입장에 따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기판력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판력 긍정설, 위법성 동일성설입니다. 그리고 기판력 부정설, 위법성 상대화설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로 광의의 행위위법설에 근거해서 인용 판결은 미치지만 기각 형결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자, 판례에서는 어떤 처분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이제 별도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기판력 부정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통지문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결 부분에서는 인용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광의의 입장에 따를 경우에는 법령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쓸 수는 있는데 이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달리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라고 정리했는데요. 문제에서는 원고가 이제 취소 소송을 했을 때 그 취소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요구하는 요건들,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발생하였다라는 것들을 다 써주시고요. 이 중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과 법령 위반이 문제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여부에서는요.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 의무, 즉 객관적 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고요. 대법원도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관할구청장 의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시행규칙 별표가 내부적 효력만 있는 행정규칙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부적 기준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평균적 공무원의 주요 의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까지는 볼만한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의 인정 여부죠. 자, 법령 위반에서는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학설은 법령 위반에 대해서 결과불법설, 상대적 위법성설, 그리고 행위위법설, 그 중에서 협의설, 광의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행위위법설 중에서 광의설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직무집행할 때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판력, 동일성, 그 다음에 기판력, 인정설, 기판력, 그 다음에 부정설, 그리고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빈 종이를 꼭 보시고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스스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취소 판결에서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의 청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을 모두 검토하라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이제 검토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의 직무상 직무를 행위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이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과 법령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 그리고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은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 의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서술하시면 되고요. 우리 대법원도 객관적 주의 의무를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고의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내부 기준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 있는 것, 평균적인 객관적 주의 의무,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 기준을 적용할 때는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결과불법설, 그 다음에 상대적 위법성설, 행위위법성설로 나눌 수 있고, 행위위법성설 중에서도 협의와 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행위위법성설은 법치행정 또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국가배상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조금 더 넓게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광의의 법령 위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에서 요구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요건과 절차 부분은 여기 법령 위반 범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의 인정 여부죠. 그쵸? 자, 그래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기판력의 긍정설, 기판력 부정설,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로 보고 있고, 이 제한적 긍정설은 취소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에도 영향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 취소소송이 부정된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사안의 적용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할구청장 을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을 통해서 이제 행위를 했고, 영업정지라는 직무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취소소송이 인용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 위반 요건을 충족시키고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사안의 적용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고의 과실을 좀 더 달리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